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저는 문구계의 3대 죄악 중에 하나인 단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약간 어그로를 끌어보았는데, 사실 내용은 같기는 해요. 문구계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겪은 아주 말도 안 되는 단종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그거를 1년, 2년 만에 극복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트와 만년필 리뷰이겠지만서도 시작은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았습니다. 네. 단종 많이들 겪어보셨죠? 저도 단종을 많이 겪어봤는데, 근데 사실 막 그렇게 지금까지는 단종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똑같은 거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기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단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한테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길입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단종에 대해서는 별로 썩 나쁜 견해가 없었는데 제가 겪은 단종이란 때는 2021년 벨기에에 딱 오고 나서 이 겐트에 갔다가 겐트의 인더스트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산업박물관에서 프린팅에 관련된 전시를 보고서 그 전시회 마지막에 리두 페이퍼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문구류를 구경을 하다가 이것저것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 영상을 저의 유튜브에다가도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밑에를 보시면 영상이 소개가 되고 있을 텐데 한번 궁금하면 건너갔다 오세요. 건너갔다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구매를 한 것이 이런 노트패드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런 노트도 구매를 했는데, 그 브랜드의 특징은 업사이클링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하고, 그리고 속지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래서 뭐 보통 막 재활용, 재생 종이를 활용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 브랜드는 이제 커버까지도 업사이클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 프라이탁 다이어리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그런 문구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구 제품에는 그래도 막 그렇게 업사이클링이 흔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런 종이나 포스터 천 같은 걸 활용한 업사이클링은 문구계에는 아직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걸 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아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요 사이즈가 굉장히 독보적인 사이즈다. 이게 되게 특이한 사이즈다. 그리고 얘네가 이걸 뭘로 팔았냐면 아젠다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2022년에 어젠다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날짜가 이미 인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속지와 커버를 따로 분리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커버를 얘를 한 번만 장만하면은 이제 나머지는 속지만 갈아 끼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친구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들의 셀링 포인트는 이 커버는 전 세계에 저 혼자만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굉장한 셀링 포인트였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된 포스터 같은 걸 활용해서 만드는 커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자르느냐에 따라서도 커버가 다 달라지고 어떤 포스터를 자르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구매할 때 거기서 봤던 옵션들에 있는 포스터만 해도 정말 같은 모양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뭐 색감이나 얘랑 얘는 같은 포스터에서 나온 애겠거니 라고 생각이 드는 애가 있을지언정 모양새가 똑같은 커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뼈를 묻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젠다도 굉장히 양식이 특이하고 볼드하고 예뻐서 그래 내가 여기다가 이제 리필만 계속 사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어젠다 커버와 리필을 구매한 가격이 40유로인가 그랬어요. 30에서 40 사이였어요. 정확한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커버 가격이 한 20 됐고
그다음에 속지 가격이 한 19 막 이래서 39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커버를 사놓으면 나는 이제 속지를 사면 되니까 이제 속지만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2022년 그 어젠다를 잘 썼습니다. 1년 동안 중간에 까먹기도 했지만 잘 들고 다니면서 잘 썼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이 되기 전에 2022년에 제가 이제 또 이 얘네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어젠다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아 있을까 하고서 체크를 해봤는데 웬걸 제 사이즈가 사라진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있었던 흔적조차 남지 않고 뭐 아무것도 막 뭐 페이지 not found 막 이런 것도 안 떠요. 그냥 아예 없어. 얘는 이런 걸 팔았던 적이 없어.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도 제 다이어리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A4 사이즈 아니 A4, A5 사이즈의 그런 국제 규격의 다이어리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어젠다도 A5로 이제 낸다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내년에 가서 단종시킬지는 제가 이제는 알 수 없는 거고 이제는 사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A5 사이즈 스케줄러는 솔직히 조금 너무 커요. 얘만 해도 지금 사이즈가 여기가 좀 약간 컴팩트해서 좋은 사이즈고 여기는 조금 길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사이즈긴 하거든요. 저한테는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손절. 이제 너랑은 다시는 안 만난다. 너가 아무리 획기적이고 멋진 디자인을 내놓고, 응? 너가 아무리 멋진 커버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광고를 할지언정 나는 너희한테는 사지 않겠다. 왜냐면 너희는 약속을 어겼으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가 너무 아쉬워서 이 안에 있는 속지를 버리지 못하고 그 뒤로도 한 1년은 가지고 있었어요. 쓰다가만 그 어젠다를 이미 한 2년이 지나간 그 어젠다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드디어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버렸습니다. 올해 드디어 버렸는데 근데 또 제가 하나 간과한 것이 제가 올해 제본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제 인생에 갑자기 제본이라는 것이 이렇게 탁 낙하산을 타고 당도하듯이 그렇게 탁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 노트를 버리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노트 사이즈 따가지고 그 노트 등도 얼마나 되는지 따가지고 제가 이 속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도 껍데기가 있잖아요. 네, 호랑이가 다 죽고 다시는 호랑이가 다시 생산되지 않지만 그치만 가죽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죽을 제가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노트는요. 바로 저의 그 문국의 3대 죄악에 굴복하지 않은 단종이 되었지만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노트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요 노트에 커버만 그 브랜드의 커버고요. 지금은 현재 단종이 돼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노트를 만든 날짜가 써져 있는데 2024년 4월 25일에 만들었습니다. 정확히는 4월 25일에 시작을 했고 만들기를 언제 끝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었고 이거를 커버를 놓고서 이 사이즈를 계산을 하느냐고 조금 애를 먹기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책등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그 높이만큼을 여기를 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서부터 요 끝까지를 잘 재서 계산을 하면 얼추 맞게 커버에 맞는 그런 속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리드 페이퍼스에서 나왔던 실제 어젠다 같은 경우는 이 커버보다 한참 작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울었어요. 되게 못생기게. 제가 예전에 리뷰한 영상을 보시면 정확한 사이즈 감이 아마 나와 있을 건데
근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사용을 하던 그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번에 만들 때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잔디를 깎는 기계가 등장했다. 아니다. 누가 차고에다가 차를 넣었는데 굉장히 소리가 막 큰 차였나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다이어리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리가 막 그렇게 이게 어차피 속지니까 얘에다가 단단한 커버를 씌워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약간 두꺼운 종이 270인가 250인가 아무튼 그런 그런 무게의 종이를 이제 덧대고 앞뒤로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해서 되게 약간 이런 귀여운 색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북마크를 남색 북마크를 매치를 했습니다. 카키색 북마크가 제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 살까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매치를 했고 뒤에 보시면 바느질을 조금 키치한 느낌으로다가 마무리를 지어놔서 그리고 실색이 되게 특이하죠. 이게 실색을 이런 색을 쓰게 되면은 안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펼쳤을 때 이렇게 귀여운 색의 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본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어찌됐건 이 책을 만든 엮은 사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멍을 일부러 조금 더 깊게 뚫어가지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실이 살짝 지그재그해요. 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무슬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를 이제 덧대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다 작업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판지 작업을 다 해서 하드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커버가 있는 노트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조금 볼드한 그 노트 자체, 그러니까 이 블럭 자체, 이 책 블럭 자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무슬린을 뒤에다가 붙여 주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일정하지 못한 건 제가 귀찮다고 마지막에 작업할 때, 이게 마지막 작업이었는데 이거 작업할 때 가위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됐어요. 이걸 만약에 책을 이렇게 잘 세워놓고 여기다가 뭘 이렇게 잘 된 다음에 이거를 칼로 이렇게 잘 잘랐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우글거리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아예 안 자르든가 안 자르면 이렇게 높이까지 오긴 하거든요. 근데 네 어찌됐건 제가 처음 이걸 만들어 보는 거였고 그리고 귀찮았어요. 자기 전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서 작업을 했던지라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저의 20유로짜리 커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충 작업한 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정말 딱 맞고요. 그리고 아주 잘 펴지는 아주 좋은 노트입니다. 만들고 나서 와 대박. 이거는 약간 팔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팔진 않을 거지만 저는 제가 갖고 싶은 노트를 만들기에도 시간이 아직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할 예정인데 이 정도의 완성도면 이 가위 삐뚤삐뚤한 거 빼고는 꽤 잘 만든 노트고 이 커버랑의 조합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금은 리드페이퍼스가 이런 종이 커버를 만드는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그 브랜드의 제품을 문방구에 갈 때마다 항상 보는데 왜냐면 벨기에 브랜드라서 벨기에 문방구에 가면 거의 항상 100%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커버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하지 않아요. 제 커버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이 숭숭해서 저의 손의 실루엣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이실 텐데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커버는 이렇지 않습니다. 뭐 더 내구성이 있을 순 있죠. 근데 저는 제가 요런 느낌의 커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굉장히 뭔가 비치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예뻐서 이 디자인을 선택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커버인 것에 대한 후회는 없고, 근데 이게 계속 나올 줄 알았던 것에 대한 후회는 조금 있죠. 네, 이게 그렇게 단종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그 제가 분명 봤다니까요. 상품 페이지에 이제 앞으로 매년 우리 리드 페이퍼스에서 이 크기로 아젠다가 나올 거니까 너는 구매만 하면 된다. 제가 구매한 아젠다 사이즈가 스몰이었어요. 스몰. 근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스몰을 없애고 스몰을 그냥 그 사이트 자체에서 그냥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그리고 바로 ML, A5랑 A4만 나올지 누가 알았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중 계약이라고 하죠. 아닌가? 네, 요새 막 대한민국이 매우 시끄러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극복한 걸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속지가 단종이 되면 속지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이렇게 커버를 역추적해서 속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고 이렇게 다 재본까지 다 하고 재단까지 다 해서 이렇게 딱 넣어봤는데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책이 그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안에 있는 단종된 속지 열받는다고 어디다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 말씀드렸어요. 잘 챙겨두시라고. 네, 저처럼 버리지 말고. 저는 그래도 나름 2년은 잘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정리하느라 버려버렸네요. 그거 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셨다가 네,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숙련돼서 기술이 쌓이면 그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어요. 예쁘지 않나요? 이게 약간 제 새끼라서 더 정이 가는 것도 있어요. 북마크도 너무 예쁘고 원래는 이거를 여기다가 쓰려고 이거는 KBR 뮤지엄이라고 하는 벨기에에 있는 그 왕립 박물관? 왕립 도서관 박물관이거든요. 도서관 박물관. 근데 거기 보면 그 매뉴스크립트들이 오래된 게 진짜 많은데 그 매뉴스크립트의 그림에서 딴 그 책갈피예요. 그래서 이 책갈피 리본색이 너무 예쁘고 책갈피도 예쁘고 그리고 걔네가 무슨 뭐 새로운 매뉴스크립트를 복원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길래 거기서 그래 뭐 내가 직접적인 후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걸 사는 걸로 후원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이거랑 가이드북이랑 이런 걸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쁘긴 예뻐요. 이것도 예쁜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이 책보다 원래 길이가 좀 길어서 얘가 이렇게 슝슝슝슝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좀 실사용은 어렵겠고 그러면은 내가 이 북마크를 만들자 해서 북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본 색깔도 제가 선택한 거예요. 뭐 많은 리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 상태상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가지고 있는 리본 중에 요 커버와 그다음에 이 책의 그 커버, 속지의 커버 이런 거를 느낌을 생각해서 선택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괜히 영상 초반부에 어그로를 끌어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그래도 처음으로 뭘 써봐야겠죠? 저는 이 노트를 제가 이 커버를 사용하지 못한 시간만큼 그냥 막 굴리려고 하거든요. 얘가 원래는 스케줄러로 매년 열심히 굴렀어야 하는 커버인데 올해 그리고 작년에 구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작년에도 아닌가? 재작년엔 굴렀나?
2024년이 올해고 안 됐고 2023년이 작년이고 2022년 그러네. 작년과 올해 내 구르지 못했으니까 그 열심히 써주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노트가 다른 용지예요. 제가 어디 이게 사람이 기억력을 믿으면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이거를 쓸 때 당시에는 너가 무슨 스케치 용지를 말하는지 아는 거야 라고 하고 생각하고서 스케치 2라고 썼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디 스케치 용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스케치 용지의 두 번째 스케치 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리뷰했던 잉크 중에 라미의 베니토 화이트 맞나? 아게이트를 넣어주었거든요. 만년필에다가. 그래서 그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게 파커 짝퉁 중국 만년필이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닙이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만년필에 제가 잉크 하나를 넣어놓고 열심히 졸여서 네 그래서 잉크가 여기선 잘 나오는데 이 종이가 만년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필기구를 바꿔야겠죠. 네, 종이가 약간 이게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다른 스케치 용지랑은 다르게 어디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글씨가 굉장히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종이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만년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또 글씨가 얼추 나오는데 지금 약간 만년필이 비딩이 딸리는 느낌도 살짝 받고 그래서 그러면 흐름이 나쁠 리가 없는 만년필들을 한번 써보죠. 네. 아까 그 만년필은 너무 얇은 만년필이라서 EF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폭닥폭닥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긁으면서 나와서 종이를 이렇게 헤치면서 나오니까 이게 글씨가 잘 안 쓰이는 것 같고 지금 이 친구는 M립이거든요. M립 정도는 괜찮게 나옵니다. 만년필을 안 버티는 종이는 아니고 보시면 뒷비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취향이죠, 사실. 근데 약간 마찰이 많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쓸 때 힘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번 브로드 닙을 써볼까요?
뒷비침은 아이고 뭐 보여드리지도 않고 설명했네. 뒷비침은 브로드닙도 괜찮고요. 뭐 브로드닙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가 색분리가 살짝 있는 잉크인데 그 색분리를 보여주진 않네요. 농담은 지는데 근데 이 잉크 안에 숨겨진 다른 색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빨강 잉크도 한번 써볼까? 근데 이게 또 얘가 또 좋은 만년필이 아니에요. 쓰면 약간 열받는 만년필이어가지고 F닙 안 쓰는 게 낫겠다. 얘는 좋은 종이니까 되게 단단하고 잘 미끄러지는 종이에서도 뻑뻑하게 나올 정도로 만년필이 그렇게 썩 좋은 만년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스케치 용지는요. 아무래도 스케치 용지다 보니까 연필로 쓸 때가 제일 가장 자유롭고 편합니다. 샤프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런 색연필. 근데 이거 잉크가 너무 예쁘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다누비스라는 잉크인데 이 친구가 참 예쁘네요. 네, 이런 뭔가 이런 흑연 이거를 프랑스어로는 마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 광산의 그 마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인이 들어있는 이런 색연필이나 아니면 이런 샤프 이런 연필 이런 애들을 다 약간 다 크레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크레용들이 이런 스케치 용지에 썼을 때 확실히 이런 질감, 종이 질감을 잘 살려줘서 그래서 이런 스케치 용지에다가는 이런 친구들을 쓰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속도도 훨씬 더 나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눈에 띄었는데 이 컬러감으로만 봤을 때는 이 몰스킨? 네, 몰스킨 콜라보 카웨코의 이 펜과 엄청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카웨코 리필이 너무 구려서 아닌가? 맨날 구리다 해놓고 쓰고 나서 아닌가 하는 펜이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볼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죄다 파란색만 지금 가지고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이어리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첫 페이지 증후군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이어리 첫 페이지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완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페이지를 아주 빠르게 망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다이어리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첫 페이지를 망쳐버리면 내가 이 다이어리는 너무 쓰기 싫어졌어. 이제 이거 끝? 이러고서는 그 다이어리를 다시는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정내미를 너무 섣불리 거두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다이어리에는 수많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이어리를 쓰면서도 알게 되지만
그리고 다이어리를 당연히 이렇게 봐도 아 페이지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 이거 참 잘 잘랐다. 그리고 바느질도 참 잘했어요. 갑자기 자화자찬. 이거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샥 샤프하게 이게 이렇게 샥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바느질을 진짜 잘했어요. 그때 저한테 뭐가 내렸었나 봐요. 제 다른 노트들은 막 이가 나갔거든요. 이렇게 예쁜 노트. 이런 예쁜 노트, 아주 멋진 노트인데 이거는 심지어 선생님하고 같이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에가 지금 균일하지 않거든요. 네, 이 끝에가 균일하지 않고 처음 한 노트였기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봐도 여기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가 이렇게 뾰족 나왔죠. 근데 이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거의 그냥 기계가 만든 거죠. 여기서도 완전 똑바르고 그리고 여기서도 완전 똑바릅니다. 이거를 사실 자랑할 게 아니긴 하거든요. 제본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제서 조금 그걸 터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 다른 노트들에서는 또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노트를 만들 때만 뭔가 저한테 게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빠르게 정남이를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를 노트를 만들다 보면은 노트의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인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뭐 하나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는 약간 수능을 준비하는 저의 구독자 친구들이 혹시 만약에 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그리고 현재의 고민 아주 크죠. 저도 그 당시에 그랬어요. 정말 정말 큰 고민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고 살다가 보면 그때가 참 좋았더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고민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 더 큰 고민들이 계속해서 와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으려면 고등학교 때의 고민은 이제 절로 어디 치워버리고 보내버려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것이 하찮고 작은 고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노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쓴 이런 거지 같은 이 뭐라고 해야 돼? CPL 테스트 이런 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노트에다가 쓰일 무궁무진한 아이디어와 무궁무진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또 노트를 하면서 이 노트 제본을 하면서 또 배운 게 뭐냐면 이 페이지를 꼭 이렇게 꽉 채울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이걸 꾸밀 때도 그렇고 뭔가 일기를 쓸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더라고요. 그냥 여기다가 뭐 점 하나만 찍고 이 페이지 끝 이렇게 넘겨도 돼요. 그래도 돼요. 왜냐면 또 만들면 되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사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새로 사는 금액과 제가 새로 만드는 금액은 동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 사는 노트는 제가 그 다음에 만들 노트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겠죠. 그리고 더 예쁘겠죠. 그리고 막 재질도 다양하겠죠. 아무튼 그것은 제가 슬픈 지점이니까 그거는 현재 저의 고민이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페이지가 아주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 노트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노트가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처럼 그냥 이렇게 첫 페이지를 그냥 10필로 날려먹으세요. 그 뒷장도 날려먹어도 돼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세계 제일 팬 자랑 대회 이런 걸 나 혼자서 열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일단 두세 페이지를 의미 없이 소모를 하고 나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이 노트는 망했다. 그러니까 망한 채로 끝까지 쓰자. 이거를 굳이 예쁘게 쓸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은 문국의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단종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단종은 제가 해결을 했고 단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더 이상 저에게 빌런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죄악이 뭐냐? 그 여러분의 그 권태기입니다. 펜도 그렇고 다이어리도 그렇고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속여서 만들어내는 그 가짜 권태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취미를 탁탁 털어야겠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가짜 눈속임이 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가진 다양한 이유를 들고 와요. 막 예를 들면 이제는 막 현생에 집중해야지부터 시작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브랜드의 병크가 터졌어. 그래서 내가 이 판에 정남이가 떨어졌어. 다 거지 같은 그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내미는 이 문구라는 것을 좋아하는 이 취미에 원래부터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잣대,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약간 우리의 뇌는 신포도를 매우 잘하는 뇌이기 때문에 다 그냥 싸그리 통째로 묶어서 에이 더러워 이러고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리기에는 이 취미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인 시간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취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좋은 장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미를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그런 식으로 갖다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종이라는 그런 나쁜 짓을 당했지만 다이어리를 2년 동안 갖고 있고 이 커버를 끝끝내 갖고 있다가 드디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서 완성을 한 것처럼 혹시 아나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무슨 경로로 이런 여러분이 싫다고 생각했던 혹은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뭐가 돼서 이렇게 돌아올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뭔가 뭘 고발한다 이러고서 어그로를 끌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심란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계속 씁시다. 그리고 계속 쓰고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내 글을 읽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글을 읽어줍시다. 누가 또 제 글을 읽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읽어주고 스스로 씁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누군가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더래 라고 한 줄로 요약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하루하루에 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내버리는 일들이 너무 수두룩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느 한 귀퉁이에 남겨놓을 종이가 나한테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쓸 수 있는 필기구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 하루가 뭔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하루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취미를 좀 길게 보시고 너무 그렇게 막 이거 단종했대 얘는 쓰레기야 이거 물론 제가 약간 그랬는데 근데 저는 리두페이퍼스라는 브랜드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싫어한다 해놓고 또 그러니까 걔네한테 실망을 해서 이제 걔네의 리필 종류의 물건들은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리두페이퍼스의 이 노트패드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플래너 패드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장 큰 그 달력도 벽에 거는 달력도 리두페이퍼스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쓰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취미를 포기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단종을 극복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되게 희망을 가졌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 어떠한 단종도 커버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생활에 뭔가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되나. 네, 한 가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지지부진하게 끝을 네,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기억하실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트를 망쳐도 노트의 인생을 망치지는 말자. 두 번째, 노트를 망치는 게 두렵다면 노트의 첫 번째 페이지를 그냥 아예 망쳐버리자. 네,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하나 더 있다. 노트 커버를 버리지 말자. 그리고 속지도 버리지 말자. 한 번은. 나머진 다 버려도 하나는 남겨두자. 언제 또 그게 쓰이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